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조급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시 전략을 짜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대학별고사 일정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일정을 놓쳐서 시험과 면접일, 면접 시간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잘 체크해서 겹치지 않는 대학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결정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수시 집중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금수 선생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입시에서도 여러분들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네, 그리고 이투스 청솔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이십니다. 오종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종훈입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4학년도 수시 상담을 지금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9월 이후에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미리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예비 수험생들도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문의 전화 주실 수 있는데요. 02-31-5441번부터 2번까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수시 집중 상담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국어교사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얼마 안 남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윤곽은 잡았나요? 네. 오늘 좀 상담을 통해서 확인받으면 좋겠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등급 보겠습니다. 국어 2.6등급, 수학 4.3등급, 영어 2.9등급, 사회 2.6등급, 국수영사 평균 3.1등급 나왔습니다. 예, 지난 6월 모의수능 점수 보면요. 국어 B형 2등급, 수학 A형 4등급, 영어 B형 4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 세계사 5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 3.5등급 나왔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자, 교내 활동을 먼저 보면요. 자, 1학년 때 도서연구반 동아리 활동했고요. 2학년 때 진로 토론반 동아리 활동했습니다. 자, 교회 활동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 나눔 김장 단극이 참여했고요. 자, 수상 내용으로는 교내 논술 능력 평가 동상 받았고 교과 우수상, 화법과 작문 과목 받았습니다. 자, 희망 전형은 모두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1지망은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2지망은 성신여대 교육학과, 3지망은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어 선생님의 꿈을 가지고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인데요. 자, 우리 학생의 성적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지금 교과 성적을 보시면요. 일단은 뭐 평균적으로 3.1등급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논술 전형에 이제 치르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유리함이나 불리함 봤을 때는 예, 불리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워낙 이제 6월 모의 성적이 좀 낮기 때문에 그 정시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대학을 좀 봤을 때는 예, 서울 소재 대학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예, 이제 뭐 용인대나 그다음에 뭐 강남대, 안양대 이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일단 높이는 부분에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논술 전형이다 보니까 논술과 함께 정시도 역시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는 논술 전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신이 한 3.1등급 정도 되고요. 수능이 한 3.5등급 정도가 되니까 내신이 약간 우수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적합한 전형은 본인도 희망을 했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맞는 그런 논술 고사 전형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희망대학교가 동국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논술 전형인데 희망대학의 특징과 수시, 정시, 지원 합격 가능성은 어떤지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이 세 개 대학에 대해서 한번 자료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국대학교입니다. 예,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는 수시 1차에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10명 모집합니다. 예, 작년에 69대1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예, 전형 방법으로는 역시 학생부 30%와 논술 70%를 반영하는데 일단은 우선 선발로 정원의 한 30% 정도 학생을 먼저 이 방법으로 뽑는다라고 이제 대학에서 발표했고요. 네. 자, 수능 최장력 기준으로는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고요. 네. 일반 선발은 국어 B형, 수학 A형, 영어 B형, 탐구 두 개형의 평균 합쳐서 예, 합이 4 또는 100분위 합이 178% 이상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족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죠? 그렇죠. 우리 학생은 좀 부족합니다. 네. 예, 두 번째 학교는 이제 성신여대 교육학과인데요. 역시 수시 1차에 있고요. 예, 여기는 이제 5명 좀 적은 인원 뽑습니다. 예, 작년에 9.5대 1 경쟁률 보였고요. 우선 선발로 정원의 반을 뽑는데 이제 학생부 30에 논술 70%, 그다음에 일반 선발로 학생부 50에 논술 50 반영합니다. 자, 우선 선발은 예, 동국대학교는 반대로 예,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B형, 수학 A형, 영어 B형, 탐구 두 경영 등급 합이 4, 동국대랑 똑같습니다. 역시 높고요. 네. 자, 일반 선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최저 기준이 없어도 실제는 정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네. 예, 유리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자, 세 번째 희망하는 학교는 이제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수시 2차, 예, 수능 이외 시험 보는 거죠. 논술 우사 전형이고 6명을 이번에 모집합니다. 예, 작년에 약 30대 1 보였고요. 네. 여기는 일괄 합산으로 학생부 50과 논술 50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긴 좀 특이하게 수능 최저력 기준이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이제 국어랑 수학은 A-B형을 동시에 이제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고요. 네. 예, 실제 이제 국어 A-B형, 수학 A-B형, 영어 B형, 탐구 중에서 두 개 영역 기준으로 예, 다음 아래에 있는 그런 퍼센트, 즉 국어병은 75%, 수학 A형은 75%, 영어병은 65%, 사탐은 75%를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국어병과 영어병이 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계 대학 중에서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시 지원 가능성도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정시 지원 가능성을 보면요. 일단 동국대 국어교육과랑 성신여대 교육학과,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작년 정시 기준을 봤을 때 예, 일단은 100분이 400% 만점으로 할 때는 370% 보였고요.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약 67%가 부족합니다. 네. 자,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4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어와 영어 반영하고 수리와 탐구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0% 만점에 의해서 254%를 보였는데 네. 우리 학생은 지금 계산해보면 235%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한 20% 가까이 부족합니다. 네. 자,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는 예, 336%에 약 33%가 부족했고요. 지금 6월 모의 평가 기준에서 4개의 영역을 다 반영한다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실제 표준 점수 차이는 동국대학교는 약 66점, 그다음에 성신여대와 서울여대는 약 30여 점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시 지원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능 최저를 좀 맞춰서 수시에서 좀 승부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 드는데 네. 김호 선생님께서 앞으로 우리 학생이 좀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점이 있고 학습 계획까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 학생은 역시 이제 그 수능 최장력 기준을 맞추는 어떤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병행은 예, 논술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시도 역시 중요하다. 해서 이제 정시를 목표로 수능 최저력 기준을 한번 맞춰보겠다. 또 높여보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이제 이번에 수시 6회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뭐 이제 한 3곳 정도는 이제 상향 지원이 좀 가능하고 그다음에 네. 3곳은 좀 이제 수능 최저력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으로 한번 선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향후 학습 계획으로 보면 9월 모의 수능 때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정시 수능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모의 수능 때 어느 정도 수능 최장력 기준의 가능성을 좀 높인 상태 점수가 나와야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수시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준비는 일단 우리 학생은 주로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지금 현재 발표했던 대학별 모의 논술고사 그 다음에 작년까지 치렀던 기출문제 풀이를 좀 진행해 보시면 좋고요. 특히 인문논술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한 소재나 제재가 같이 출제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동일한 주제와 제재에 대한 어떤 정리보다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어떤 유형으로 실제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그런 정도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BS나 여러 이제 강남 인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논술 인강 그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 논술 특강
자료를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호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말씀을 요약하면 수능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시 논술 전형에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맞춰야 되고 정시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것이 수능이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논술 준비하시는 방법도 지원대학의 모의 논술을 좀 잘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경향과 올해의 그 난이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학 홈페이지에 떠 있는 논술 특강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김효선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해주실 대학과 전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일단 우리 학생 지금 이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은 조금 이제 상향적이다 보면 일단 좀 적정 이제 지원 대학으로 제가 한 3개 대학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화면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대학으로 추천해드릴 대학은 이제 숭실대학교입니다. 자, 숭실대학교는 이제 수시 2차에 일반 전형 논술이 있고요. 여기 이제 추천 이유로는 일단은 그 일반 선발의 수능 최저가 상대적으로 앞에서 봤던 동국대학교나 뭐 다른 대학들보다 조금 낮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개 영역 100분 이하비 160%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80% 이상 되는 영역 하나 있고 70% 약간 미만 되는 영역이 하나 있다면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학은 이제 상명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자,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B형 한 개 영역 3등급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국어 B형이 좀 상당히 강세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2등급이죠? 예, 네. 충분히 지금 현재 기준에서 만족할 수 있고 네. 또 그 전에 봤던 모의고 성적 같은 경우도 1등급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국대학교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 2차에 있고요. 여기는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중에서 1개 영역 2등급 역시 국어 네. B형을 우리 학생이 충족하기 때문에 예,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어 선생님을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국어 성적이 가장 좋고 그것을 활용한 여러 가지 좀 추천 대학들을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숭실대와 상명대, 단국대를 좀 적정 수준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저 논술을요. 네. 학교에서만 준비를 했는데, 네. 따로 혼자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네. 그 점에 대해서, 네. 예. 이 논술 준비에 대해서 선생님 아까 좀 간략하게 말씀해 네. 주셨지만 불안감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죠. 준비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실제는 이제 논술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는 대학별 모의 논술고사와 그다음에 작년까지 어떤 그런 기출 문제를 특히 이제 대학에서 논술 그 모의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출제 경향성과 그다음에 채점 기준,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채점 평가 기준 또는 뭐 우수 답안 사례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본인이 이제 그런 제재를 갖고 이제 글을 어떻게 썼을 때 실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대비가 되는가를 이제 스스로 판단하기 힘드시면 그렇게 쓴 글을 이제 실제는 학교의 국어 선생님들께 한번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대학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는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조언을 좀 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이 수학 성적이 좀 저조한데요. 네. 우리 이금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께서 좀 한번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자, 이제 뭐 대단한 서비스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분석까지 해서 예. 이제 수학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4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 매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으로 첫 번째는 최근 3개년의 그 기출문제, 그러니까 수능하고 평가원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하고 올해 6월, 9월 평가원 모의평가를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오래된 거는 보지 마세요. 2012년도, 2013년도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것이 이제 현재 경향에 맞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분석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EBS 연계 교재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라는 말씀입니다. 1, 2등급 학생들은 조금은 뭐 다른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연계 교재 있죠?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해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기출문제를 직접 변형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내가 출제자라면 이것을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를 할 것인가 해서 처음에 시도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몇 번 해보다 보면 상당히 급격하게 성적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이고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3학년 수업을 들어가는데 네. 수업을 잘 안 들어요. 지금 이 마음이 바쁘다 시기에, 보니까 그렇죠. 다른 과목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미리 예습을 할 수 있으면 예습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잘 듣고
잘 안 되는 사람 바로 복습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지금 많이 힘들다 보니까 거의 고지에 왔는데 여기서 거의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게 안타깝거든요. 예. 조금만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학교 수업에 반드시 좀 잘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지금 좀 지치기도 쉬운 계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도 좀 조급한 그런 시기이긴 한데, 자신감 가지고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이끌어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시에 집중하는 것이 좋으며 수시 전략으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논술 전형 3곳, 또 상향 지원 3곳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B형 2등급, 수학 A형 3등급, 영어 B형 3등급, 사회탐구 2개 평균 3등급 이내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추천 전형은 논술 전형으로 수시 1차는 상명대학을, 수시 2차는 숭실대, 단국대를 추천합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수시 집중 상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상담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 수시 지원 원하는 재수생인데요. 재수생이면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인데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수시에서 수능에 자신 없는 친구들은 네. 논술이나 그런 걸로 빠지잖아요. 예. 적성이나. 네. 그런 건 또 언제 정도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호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요. 예,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3개 학년 이제 전체 성적이고요. 국어가 평균 등급 1.7등급, 수학 2.1, 영어 3.7, 사회 2.0에서 내기교과 평균 등급 2.7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수능 성적이죠. 졸업생이기 때문에요. 언어 영역이 이제 4등급 나왔고요. 작년도 기준이니까 수리 나용이 4등급, 외국어 영어 영역이 6등급, 사회탐구에서 잘한 한국지 사회문화가 3등급 2등급을 받아서요. 언수에서 평균 등급은 4.1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비교과 분석해 주시죠. 학생의 교내 활동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됐는데요. 1학년 때 세계 테마 기행 감상반, 2학년 때 독서반 동아리, 3학년 때 학습부장 시사 동아리를 했었고요. 야학교실에서도 어르신 학습 지도,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제 했습니다. 학생의 수상 경력은 상당히 화려합니다. 2010학년도에 과학 도서 독후감 쓰기 대 동상, 국어경시대 독서 퀴즈에서 금상도 받았고요. 2012학년도에는 교내 국어경시대에서 어휘력 부분에서 은상, 사회과학 경시대 금상을 받았고요. 또 2012학년도에는 교내 독후감 쓰기 대 금상 등에서 상당히 학교의 생활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학생의 희망 전형은요, 둘 다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단국대 상담학과 1지망이죠. 2지망은 홍익대 세종 캠퍼스 광고 홍보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그리고 작년도 수능 성적을 함께 좀 살펴봤는데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학생의 이제 학생 성적을 먼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중상위권 정도에 위치했다고 보면 되고요. 네.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 자격이 되어 있는 만큼 네. 그것을 상당히 잘 활용했을 때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학생의 전체 교과 기준은 2.9등급이었는데 네. 국영수학 교과 등급이 2.7등급이니까 좀 더 주요 교과 성적이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2학년 때 성적이 2.5등급, 2학년에 3.2등급, 3학년에 3.0등급 해서 1학년 때 교과 성적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교과별로는 국어 성적이 뛰어나서 전반적 학생부 성적을 반영할 때 1학년 성적이 우수한 만큼 동일한 반영 비율로 반영하는 전형이 좀 더 또 유리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 수능 성적은요, 지난해 수능 기준에서를 살펴보면 내기영역 표준 점수 기준으로 상위 누적 37% 정도 나왔는데요. 네. 보통 수도권 소지대 경우에서는 이제 선택해서 반영도 하는 대학도 있어서 작년도 언어수리 탐구죠. 선택하에서 반영하는 기준을 보면 순천향대와 호서대를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한 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이 이제 사전에 이제 지원 의뢰한 사항에서 보면은 올해 6월 모의평가는 이제 일단 보진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올해에서
수능을 봤을 때 그래도 더 2개 정도는 네. 3등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정도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농어촌 전형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내신 성적이 이제 2.9등급이고 지난해의 그 수능 성적으로 봤을 때는 4.1등급이니까 내신 성적이 우수하다는 말씀으로 봤을 때 아마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추천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노력을 해서 수능에서 2개 등급의 3등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마 수능 수시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 비교과가 좀 우수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이 아마 학생이 이제 보통 특별 전형 케이스에서 농어촌 전형이 지원자격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전형보다는 좀 더 합격선에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은 이제 당연히 농어촌 전형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로 보면 이제 작년도에 수능 성적이 조금 이제 부족한 면이 보여서 아마 올해 수능을 봤을 때도 조금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이면은 수능 취조 기준이 좀 낮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없는 그 학생부 중심의 농어촌 전형이 네. 학생한테 가장 적합한 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정관 전형 경우에서도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제 보통의 사정관 전형을 한다면 졸업생에 비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학생 경우에서는 이제 보통 재학생 때 작년도까지 교과 활동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 왔고 네. 또 비교과에 대한 수상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졸업 이후 사항까지 고려해서 하나, 2개 정도의 네. 서류 평가를 포함한 사정관 전형 지원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예. 네. 죄송하지만 작년도에는 어떤 전형을 좀 도전을 했었나요? 제가 작년도에 좀 수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급하게 넣어가지고 아, 저 작년도에 건국대학교에 전공적합 전형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네, 올해는 그리고 좀 또- 수시 지원 전략을 좀 찬찬히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일단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단국대와 단국대. 홍익대 세종 캠퍼스입니다. 이 희망대학의 특징, 그리고 지원했을 경우에 유리함, 불리함 좀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했던 것이 단국대 농어촌 학생 전형이었는데 아마 화면을 보고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국대 농어촌 전형의 특징은요, 학생부 100%로 전형하고요, 수능 취조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학교에서 2명을 모집하는데요. 그래서 학생이 현재 성적으로 보면은 아마 단대 농어촌 전형을 지원했을 때 합격선에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농어촌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요.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이제 또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센 학생들이 오면은 또 그런 안정적인 합격선이라고 해도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유동적인데 현재 정도에 좀 평균적으로 예상했을 때는 학생부 성적을 전학년 동일하게 반영되는 특징도 있고요. 수능 취저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학생이 현재 이 전형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홍익대 세종 캠퍼스 농어촌 학생 전형 광고 홍보학부를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도 역시 이제 학생부 100% 전형입니다. 다만 이제 앞에 단대 전형과는 다르게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2개 영역 평균 3등급입니다. 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현재 학생이 이제 올해 수능을 치렀을 때 2개 정도의 영역에서 이제 평균 3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 부분이 전제가 되어서 네. 아마 이 전형도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역시 이제 학생부 100% 전형이기 때문에 현재 학생의 교과 성적으로 보면은 아마 이 정도의 전형에서는 통과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어촌 전형의 특성상 모집 인원이 2명에 불과하잖아요. 상당히 인원이 적습니다. 적고 또 홍익대 세종 캠퍼스 가운데는 가장 이 해당 학과가 인기 학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합격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2.7등급이라는 정도의 학생부 성적으로는 아마 합격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유동적인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도 몇 가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무엇보다도 수시 접수를 하는 데 있어서 서류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는데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 이금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예. 먼저 학생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입학사정관 전형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서류 포트폴리오 서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건가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추천서가 들어가는 그런 전형이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쓰고 있는데 네. 그 자기소개서 문항이 있잖아요. 네. 그 문항이 4개가 있는데 네. 공통문항. 네, 공통문항 4개가 있는데요. 처음 3개는 쓸 수 있는데 네. 그냥 막 써지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4번째 예.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쓰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쓸지 감이 안 잡혀서 네.
네, 그런 점들이 이제 많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학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예. 또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에는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장 과정에서 드러나는 글을 써야 되면서 인성이 좀 많이 가미되는 그런 글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요. 평소 느낀 점을 차근차근히 정리하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원대학과 학과를 진학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으며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또 그 활동이 끝난 다음에 나의 느낀 점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 사례 위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기록한 내용에는 그 구체적 사례가 이제 언급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추상적인 얘기로 막 나열하다 보니까 식상해져요. 그래가지고 다 읽지도 않은 그런 경우도 뭐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좀 그 다른 학생들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자기소개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너무 많은 자료는 역효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너무나 산발적으로 나열을 하다 보면은 중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핵심적인 어떤 활동을 위주로 해서 그냥 한 5가지면 5가지 정해서 2갈씩으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쓰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주요 실적 10개를 제시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가지 팁을 드렸는데 이 3가지를 좀 잘 생각을 해서 좀 뭐 독창적이고 좀 창의적인 그런 글을 쓴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이 또 구체적으로 궁금해했던 이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 같은 경우는 자신의 미래 희망에 대해서 좀 자기 성찰이 확실해야지만 가능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송옥여고 이정수 선생님께서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특강을 또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도 좀 한번 집중적으로 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졸업생이기 때문에 올해는 꼭 좀 승부를 봤으면 좋겠는데 오정호 선생님께서 어떤 전형을 좀 구체적으로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예, 추천 전형을 잠깐 설명하기 드리기 전에요. 네네. 학생이 이제 학업 계획서, 이제 자기소개 쓸 때 2번 장목이 네네.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제가 잠깐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요. 보통 이제 학생이 단대 만약에 상당 학과를 간다고 하면 예. 보통 해당 학과의 홈페이지를 들어보셔갖고 네. 그 4년간의 좀 뭐죠? 교육과정이 있죠. 교육과정을 보면 좋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1학년 때 뭐 배우고 2학년 때 뭐 배운다는 네. 것 자체를 가지고서 자기의 이제 학업 계획을 대학 이후의 학업 계획을 쓰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통상 이제 그런 홈페이지 보면 이제 그럼 진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온다고 해서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주로 가장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셔갖고 그 학과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보시고 졸업해 진로가 어떤지를 일단 힌트 잡아서 보신 다음에 아마 쓰신다고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학생의 추천 전형을 한번 이제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단대, 그다음에 홍대 세운 캠퍼스 이외에 저희 한양대 에리카와 경기대, 명지대 등을 이제 추천하고자 하는데 아마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인데요. 농어촌 전형으로 정보사회학과에서 2명을 뽑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부 교과 80과 비교과 20인데요. 이 비교과 20은 주로 출결과 봉사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네. 현실 쪽은 거의 사실상 학생부 100% 전형을 볼 수 있고요. 네. 학생 경우에서 이 전형은 수능 취조가 영어 B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리경 영시해야 되고 또 평균 이제 두 경력 등급합 6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3등급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평균 3등급을 받으면 여기도 역시 통과될 것도 같아서 아마 한번 소신 또는 적정 지원으로 아마 이 전형도 한번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경기대학교인데요. 농촌 전형으로 관광 이벤트 학과에서 2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는 학생부 30과 서류 70, 2단계는 면접을 이제 보는데요. 여기 이제 상당히 서류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교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역시 제가 이 부분을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수능 최저균이 없었고요. 네. 또 서류와 면접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잘 대비하면 여기도 역시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명지대학교 농어촌 전형이 있는데요. 디지털 미디어학과에서 4명 선발합니다. 학생부와 서류 50과 50으로 선명하고요. 수능 지조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죠? 한계 영역 100분의 80 이상이니까 아마 4경력 기준에서 학생이 잘하고 있는 사회탐구를 잘한다고 하면 통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수능 최저 기준 통과가 역시 가능할 것 같고 서류 대회까지 만들어 기한다고 하면 역시 다른 전형에 비해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순천향대 농어촌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이 꼭 이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권 대학 말고도 천안권에서 순천향대 아니면 이제 호소대까지 포함해서 농어촌 전형을 쓴다고 하면 일단은 합격 가능한 안정권을 아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드린 바입니다. 네. 모집 단위는 신문방송학과에서 3명 모집하는데 학생부 50과 서류 50입니다. 역시 수능 취업 기준이 없고요. 네. 현재 작년도의 합격 평균을 보면은 학생의 성적이면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안정권으로 하나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면
이쪽 전형도 아마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학생을 위해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그리고 경기대, 명지대, 순천향대를 모두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앞서 우리 학생이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불안한지 논술 전형이나 적성고사 전형에 대한 준비도 좀 궁금했어요. 우리 오종호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근데 현재는 농어촌 전형, 학생부 중심 전형을 쓰는 것이 가장 네. 적합할 것 같고요. 예. 논술 전형에도 사실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평균 3등급 또는 2개 2등급만 요구하기 때문에 네. 현재 조건 하에서는 좀 욕심 부린다고 하면 그걸 쓸 수는 있는데요. 네. 학생이 이제 좀 재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학생 중심 전형을 쓰시고 또 적성 전형에 대한 준비 같은 것을 저희가 소개해드린다고 하면 현재 적성 전형은 거의 수능과 거의 유사합니다. 사실상. 근데 학생의 특징으로 봤을 때 현재 수리가 좀 약하고 언어도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적성 전형을 봤을 때 꼭 반대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또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서 설명해드렸듯이 학생 중심 아니면 면접이 포함된 또 서류가 포함된 전형이 역시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 한 2주 정도 원서 접수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좀 잘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담해 드린 내용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농어촌 학생 전형을 지원하는 졸업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유리한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거나 없는 수도권 소재 대학, 학생부 중심 농어촌 전형입니다. 단 농어촌 전형은 모집 인원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몰림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등급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농어촌 학생 전형 기준으로 해서 2개 영역 등급 합 6이내, 즉 평균 3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은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단국대, 홍익대 세종 캠퍼스를 추천하고요. 그 외 추천 대학으로 한양대 에리카, 경기대, 명지대, 순천향대를 축하합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4학년도 수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연구원이나 화학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수시 원서 접수 앞두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할까요? 네, 제가 화학과로 원래 가고 싶어 했었는데 제가 어떤 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지 수준을 잘 모르겠고 네. 수시 원서를 어느 대학을 써야 할지 정하기 힘들어서 상담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화학과로 일단 전공 일찌감치 확정을 지은 친구인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우리 학생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등급 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 1.6등급, 영어 2.7등급, 과학 1.2등급, 국수 영과 평균 1.8등급 나왔습니다. 자, 지난 6월 실시한 모의수능 점수입니다. 국어 A형 3등급, 수학 B형 4등급, 영어 B형 4등급, 화학원 3등급, 생명과학원 3등급, 국영수가 평균 3.5등급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자,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 때 간호사 체험 활동, 스포츠 동아리 활동했고요. 3학년 때 교내 환경 정화 활동과 토론 동아리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학교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수학 심화반,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 탭스반 등에 다수 참여했습니다. 자, 교회 활동으로는
한 개 아동 보육 기관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했는데 무려 3년 동안 22회 82시간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중앙과학과에서 진행한 사이언스데이 부스에 참여했고요. 자, 수상 내용으로는 교과 우수상 수학과학 부문 있고요. 과학 독후감대회 우수상, 과학올림피아드 화학 부문 은상, 과학 탐구 토론대 은상 받았습니다. 자, 희망대학과 전형은 1지망 경희대학교 화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2지망은 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 청남인재특별전형과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3지망으로는 충남대학교 화학과 일반전형 2와 그 다음에 프리즘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상담을 해주시는 지금 김호성님께서는 화학 선생님이신데 우리 학생의 성적 좀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예, 우리 학생은 지금 뭐 학생부 성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상당히 우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워낙 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그 다양함 속에 우리 학생이 또 많은 참여를 했고 또 많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내실 있게 학교 생활했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할 수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이제 화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 전공에 대한 적합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체 학생부에서는 좀 더 나타나는 부분이 좀 미진하다,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6월 모의 수능 점수로 정시 지원으로 이제 화학과 중심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은 일단 서울권에 있는 상명대학교 화학과, 그 다음에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화학과, 그 다음에 이제 충북대학교,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의 화학과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학교 프로그램 참여도 하고 성실도가 매우 뛰어난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그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학과하고 관련된 전공 적합성 관련 활동은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발 이게 좋았으면 좋하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경희대, 한국교원대, 충남대인데요. 희망대학의 특징하고 수시 합격 가능성을 좀 진단을 해 주시죠. 예, 그럼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고 있는 이 세 개 대학 한번 자료 보시면서 예, 하나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경희대학교 보시면요. 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 1차에 이제 레오르네상스 전형이고 8명 모집합니다. 예, 작년에 13.5대 1 경쟁률 보였고, 자,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1단계 서류 60%와 면접 40% 진행하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학교에서 학생부 중심 입학 사정관제 전형이라고 표방은 했지만 예, 학교에서 이제 요구하는 인재상 중에 4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4개 부분 중에 우리 학생이 가장 적합한 게 뭔가 봤더니 과학 인재 부분이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일단은 이 과학 인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과학 재능과 탐구력을 바탕으로 전문의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학생이 학생부 자료를 봤더니 그 관련 내용이 좀 부족해서 일단은 요 지원은 한 번 더 학교에서 한번 상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희망했던 한국교원대학교 화학교육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청남인재 전형,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는데, 자, 청남인재 전형은 일단은 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고 2단계 때 1단계 교과 80%와 면접 20%를 반영합니다. 작년에 6명 모집했고, 올해 6명 모집하고 작년에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입학사정관제 전형 같은 경우는 예, 1명 더 많은 7명을 모집하고 작년에 5.1대 1 경쟁률을 보였고, 여기는 이제 1단계 때 학생부 50과 서류 50%를 반영하고 그때 반영한 서류는 역시 또 2단계 때 또 반영하게 됩니다. 자, 심층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는 오히려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는 청남인재 특별전형이 더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좀 더 유리하다. 예, 요 부분은 실제는 이제 작년에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실제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계산하다 보니까 오히려는 우리 학생이 지금 청남 인재특별전형보다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뭐 우리 학생이 충분히 노력하면 다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가 걱정이 안 하는데 오히려 학생부 교과 부분이 좀 더 이제 예,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가 워낙 높다 보니까 32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우리 학생이 작년에 여기 합격자들의 평균은 311.58이었는데 우리 학생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9가 나옵니다. 예, 실제 학생부가 높은 학생에도 불구하고 교원대 방식으로 측정해 보니까 좀 이렇게 높지 않아서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가 들어가는데 학생부랑 교사 추천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교사 추천서의 마지막 문항이 학생의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자기소개서를 이제 받지 않고 교사 추천서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특이한 것은 기타 자료가 있는데 일단은 그 교원대학교의 입학사정관들이 현장 조사에서 각 고등학교별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일단 해당 대학에서 과거 선배들이 한국교원대에 얼만큼 또 합격자를 발생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이제 점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이제 뭐 상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학생력이 좀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 유리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자, 충남대학교 화학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일반 전형 투하고 이제 프리즘 인재 전형이 있는데
자,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9명 모집하고, 예, 약 작년에 한 12대1 정도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 프리즘 인재 전형 같은 경우 13명 모집하고, 예, 경영진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요. 네. 자, 전형 방법으로는 일반 전형 2가 일괄 합산으로 학생부 교과만 100% 반영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전형인 거죠. 네. 수능 최저 같은 경우도 수학 비용과 영어 비용 합산 7등급인데, 예, 우리 학생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만족하고 점수입니다. 있죠? 네. 예. 반면에 이제 프리즘 인재 같은 경우는 서류 100%가 1단계고요. 2단계 때는 그 서류 100에 해당하는 부분을 60% 반영하고 면접 40%인데, 여기는 실제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실제는 수학과 영어비 각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능 최저는 훨씬 더 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형 방법이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일반 전형 2가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작년에 최종 합격자들의 학생부 교과 평균을 살펴봐도 일단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는 이제 350.45점인데 우리 학생 계산해 보니까 350.5 거의 근사치가 가고 딱이네,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이제 프리즘 인재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좀 더 학생부 교과가 좀 높아서 네. 352점대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해서 일단은 제가 뭐 일반 전형 2 이제 지원한다면 좀 소신 지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특히 이 대학은 뭐 정시로도 우리 학생이 좀 더 노력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정시와 병행해서 준비하면 편안하게 아마 지원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학생부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성적 분포를 갖고 있는 학생인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학습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떻게 좀 지원을 해야 좋을까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 학생은요, 학생부 교과가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네.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를 예, 반영하는 대학 네.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괄 합산으로 예, 학생부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이 이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항상 2단계 면접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학생이 1단계 점수가 일단 통과가 돼도 높지 않다라고 항상 이렇게 낮게 생각하시고 2단계 면접을 항상 예, 많이 준비해서 면접 점수에서 뭔가 이제 합격에 대한 만회를 하겠다. 이런 각오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향후 계획으로 보면 역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정시로도 충분히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일부 대학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정시 공부도 한번 병행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목표 등급으로는 일단은 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기준을 할 때 보통 평균 한 2.5등급 내외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합격 전략으로는 학생부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이 네.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등급까지 네.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추천 대학, 아주 결정적인 추천 대학이겠죠. 거기에 대한 그 추천 대학하고 전형 방법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예, 상당히 또 학생이 신중하게 골랐기 때문에 예, 학생에게 좀 근접하고 있는 대학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추천 대학으로는 이제 제가 추천한 대학 한 개 대학과 본인이 희망했던 대학 두 곳을 같이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료 보시면요. 자, 일단은 이제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리는 대학은 이제 충남대학교, 예, 본인이 지금 희망했던 대학입니다. 네. 예, 여기는 뭐 워낙 학생부 교과 성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족이 작년 기준이라면 충분히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시도 좀만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1순위네요, 그러니까. 예,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정대학으로 제가 이제 같은 이제 충청권에 있는 국립대학입니다. 네. 충남대학교가 이제 본인이 희망했다면 충북대학교를 제가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여기는 이제 일반 전형인데요. 17명의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모집량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단계 학생부 교과 100%고 2단계 때 학생부 교과 80%와 면접 20%를 반영하는데 네. 작년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을 봤더니 약 한 2.5등급 나오는데 우리 학생은 1.8등급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작년 기준이라면 충분히 무난히 넘기 네. 때문에 뭐 면접에 대한 어떤 준비에 대한 부담감도 예, 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수학 B를 응시한다고 가정하면 3개 영역, 상위 3개 영역 등급합이 13등급, 즉 평균 한 4등급 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도 충분히 충족하기 네. 때문에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원대학교. 예, 경희대학교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인재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네. 예,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이제 교원대학교 그 입학사정관제 전형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 만하다. 상향 네. 지원으로. 예, 그래서 프리즘 인재 전형보다는 여기가 분명히 학생부 교과 성적이 작년에서 보다시피 충분히 네. 본인과 예, 근접한 점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역시 교사 추천서입니다. 예, 네. 교사 추천서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마지막 항목에 자기소개서를 얼만큼 성실하게 잘 쓰느냐. 한국 교원대에 실제 지원한 학생과 합격한 학생들은 성적이 상당히 높고 네. 학교 생활에 상당히 충실도가 높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자, 선생님께서 이제 충남대와 충북대 그리고 한국교원대까지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제가 국어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1학년 때부터 계속 1등급이 나왔는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3등급이 나왔어요. 좀 불안해요. 그래서 마킹 실수한 것도 있는데 너무 차이가 커서 근데 7월 모의고사에서는 다시 1등급이 나왔는데 네. 수능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점에 좋은 주의해야 경험을 할지 했네요, 알려주세요. 네, 이거 일단은 수능에서 이러면 큰일 나는 건데 예. 미리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죠? 네. 선생님, 어떤 부분을 좀 이 친구, 특히 여학생들이 실전에 가서 네.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은 지금 계속 1등급 많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도 다 본인에게 1등급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확보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일단 1등급부터 맞아본 학생이 실제 1등급을 얻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만 확보하시면 되고요. 다만 6월 모의수능 때 이제 문학과 비문학 지문 중에서 아마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문학보다 비문학 지문에서 조금 이제 아마 점수가 덜 나오는 경우가 보통 상위권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럼 비문학에 대해 특히 이제 이런 비문학 지문이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연계 비문학 지문은 상당히 강한데 오히려 이런 경제 경영 계열에 해당하는 그런 비문학 지문이 나올 때 상당히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준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대로 그동안 잘해온 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해온 만큼 자신감 가지고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선생님께서 한국교원대 말씀을 하시면서 학생 재학학교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배들 중에 한국교원대에 진학하는 선배들이 꽤 있나요? 아니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점도 한번 좀 잘 참고를 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상담해주신 내용은 또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학 선생님의 꿈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약학연구원이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유리한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전형이나 일관 합산으로 학생부 교과를 크게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정시 공부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A형 2등급, 수학 B형 3등급, 영어 B형 3등급, 화학 2등급, 생명과학 2등급 이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추천 전형은 충남대 일반전형 2, 충북대 수시 2차 일반전형, 한국교원대 수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추천합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3명의 수험생을 위한 수시 전략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오종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결정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수시 집중 상담 준비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